애국지사가 부른 애국가였습니다.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내일부터 재판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또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후폭풍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오선 중진 민주당 안민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의원님 왜 스튜디오 안 나오시고 어디세요? 저 지금 동경에 와 있습니다. 일본 도쿄요? 네네. 이번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막느라고. 네. 국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네. 그래서 이 결의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네. 3.1절 기념해서. 네. 동경 와서요. 어제 네. 28 독립선언이 있었던 동경 YMCA에서 기자회견 하고요. 네. 예, 지금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조선 왕실 의궤 이렇게 반환해서 가져오시기도 했죠. 그게 아니고요. 네. 문정왕후 어보요. 그렇습니까? 다른 거였습니까? 네네. 아무튼 일본에서 일본 항의하러 많이 가시고 성과도 내셨는데 일본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안민석 의원이 왔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긴장할 줄 알았는데요. 네. 그런 반응이 없고 네.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한 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임종성, 윤미향, 양정숙, 강선호 의원님이랑 같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일본이 추진하는 것을 철회할 때까지. 네.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할 것이고요. 네. 곧 이어서 유네스코 본부에 항의 방문도 하러 가고. 네. 또 사도광산 현장 방문도 하면서. 예.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성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1절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셨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들으셨을 텐데 어찌 들으셨어요? 네. 대통령이 말 같지 않은 기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본 총리가 가면을 쓰고 3.1절 기념사를 한 줄 알았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친일파가 아닐까라고 좀 의심을 했는데 스스로가 친일파임을 고백한 기념사였고요. 또 식민사관주의자라는 그러한 의심까지 지금 들게 했고요. 네. 사실은 이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분인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 현지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계셨을 텐데 일본 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본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만나는 특히 이제 우리 동포들마다 아주 한탄을 하고 한숨을 쉬고 있었고요. 일본 언론 쪽 보면은 이제 교토통신 등을 비롯해서 보통의 일본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념사에서 강제징용이나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었고요. 네, 그 부분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일본 언론은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겐 최악의 기념사였지만 일본에겐 최고의 기념사인 것으로 평가되고요.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우익 신문인 삼케이 신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는 그런 기사를 일면 탑으로 오늘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예. 요미우리 신문도 그랬습니다. 자, 한일 관계 미래를 향해 가기는 가야 돼요. 개선할 거는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사 문제 또 현안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근데 주 기자님. 네.
근데 한일 관계 뭐 잘해보자고 하는 거는 다들 찬성하죠. 그러나 네. 딴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닌 3.1절에 네. 해서는 안 될 그런 그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네. 3.1절 날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해서 조금 역사인식이 문제를 드러낸다 이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역사인식을 가지고 계셨는지 네. 참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네. 대통령 주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분들의 역사인식은 역사교육은 어떻게 받았는지도 좀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 얘기 없습니다. 네네. 당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다수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표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탈표가 5표 이내로 봤거든요. 네. 그리고 10표가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은 뭔가 조직적인 모의를 한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30표 이상 이탈표가 나왔으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로 보고요. 예. 이것은 엄밀하게 조직적으로 모의를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의총에서는 침묵했던 그런 분들이 사실은 반란표를 던진 것이죠. 30명 이상. 예. 비겁한 정치라고 봅니다. 비겁한 정치요? 네.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표결권이 있는데 찍었는데 이게 반란의 정치라 배반의 정치요? 아니 이렇게 몰래 이런 식으로 숨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네.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이렇게 침묵하다가 북을표 던질 듯 하다가 네. 이렇게 반란을 하면 이거 당내에서 어떻게 서로 신뢰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에 따라 소신껏 투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또 반란이다 이거 배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의총에서 소신 발언을 하고 예. 그것을 토대로 건강한 그런 토론을 해서 예. 함께 의견을 수렴해야죠. 특히 지금은 이재명을 구속시키려는 검찰 정권과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때 반란 일으키고 배신하는 거 이건 심각한 행위죠. 의총에서 소신껏 말하고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입장을 개진하면 뭐 여러 또 지지자들 그리고 여러 그 강성 의원들이 가서 비판하고 이렇게 또 문자 폭탄 돌리고 그럴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말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비겁한 자들의 변명이죠. 그렇습니까? 네. 자율투표 하라면서요. 민주당에서 자율투표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었던 도끼 발등지킨 것이죠. 그리고 사실 좀 지도부가 좀 방심한 측면이 있어요. 보통 중요한 표결 때는 네네. 그 표를 카운팅을 하거든요. 네네. 상임위 간사가 나서서 네. 상임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려가지고 표 단속을 하기도 하고 예. 또 이래저래 지도부들이 나서서 표 단속을 하는데 이번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좀 지도부가 방심한 그러한 좀 측면이 있었다. 네. 아쉽습니다. 네. 의원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그 반명 의원은 대표 앞에서 이재명 대표 앞에서 마태복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읽었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 그렇게 읽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뭐 제가 당대표였으면은 아주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대표 사퇴라는 것은 네. 당원들이 뽑았잖아요. 네. 당대표를. 그것도 네. 압도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과거 같았으면은 뭐 전당원 투표를 할 만한 시스템이 안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네.
전당원 투표, 저희들 당원이 한 120만 명이 되는데요. 네. 120만 당원 대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전당원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의 진퇴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네. 그것은 전 당원들이 투표로 결정할 문제지. 네. 뭐 온 몇 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당대표를 그만두라 마라 할 그런 성격은 아니고 그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전당원에게 당대표의 진퇴는 전당원에게 물어야 된다. 이 얘기는 이거는 뭐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그 뜻만 물어본다, 이런 해석이라고 비명계에선 반발합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원들이 120만 당원이라니까는요. 네. 그 120만 당원 중에서는 뭐 여러 입장을 가진 당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굳이 극렬 지지자들만 투표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당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원이라고. 네. 예, 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네. 당의 주인은 당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특히 당대표의 거친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총선을 앞두고. 예. 사실 이런 뭐 하라 말라 이야기 나와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당대표의 좀 지도력을 견고히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저런 검찰은 당대표를 잡아가려고 하죠. 내부에서는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죠. 이럴 때 당대표의 지도력을 한번 견고히 할 그런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것이 바로 전당원 투표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거와 함께 당이 지금 계속 사법 리스크에 수세적인 방어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50억 각상도 아들 무죄라든지 이번에 장순신 아들 학폭 관련된 네네. 아빠 찬스 문제 이걸로 사실 저희들에게 공격의 찬스가 지금 왔거든요. 네. 그래서 공격이 태선의 방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쌍끌이 특검을 꼭 관철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동경에서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좀 박홍근 원내대표님이 네. 좀 결단하고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쌍끌이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네. 과거에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김성태 의원의 단식 농성 있잖아요. 천막 단식 농성. 네. 그런 거 이상의 어떤 결단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네. 새가 바람 부는 날 집을 짓거든요. 네.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자신을 던지는 네. 리더로서의 헌신성을 보여줄 때 네. 박홍근 원내대표 본인도 지도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 단식도 불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삭발도 불사하고 막 그래라 그러는데 의원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다는 네. 당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원내대표가 예. 5년 전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보다 지금 더 엄중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죽지 살기로 싸워야 될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성태 의원보다 더 강도 있는 그러한 결단력 있는 그런 행동과 실천을 보여주시라. 네. 그렇게 해서 쌍끌이 특검법 관철시키고 또 전당원 투표로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을 더 견고히 하게 되면은 벚꽃 필 무렵에는
민주당의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네. 김건희 그다음에 대장동 특검 한다 얘기를 민주당에서 했는데요. 지금 한 1년 반 2년째 한다고만 하고 왜 못하는 겁니까? 이거 역시도 전당원 투표할 때 당원들이 한번 의사를 물어서 네. 이 특검법 발의에 대한 동력을 당이 좀 얻을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네. 총성 없는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네.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이 똘똘 뭉쳐서 네. 한 마음으로 검찰 정권에 맞서야 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친명 의원입니다. 지금 뭐 대선 때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대표적인 친명 의원인데 강성 지지층 이른바 수박 색출 작전 있지 않습니까? 살생부 만들고 막 전화 문자 폭탄하고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지지자들의 이 분노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은 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한 분이 뭐 자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분노가 멈춰지면은 이건 뭐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제시키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이 지금 뭐 배신자로 낙인을 찍혀 있는데요. 근데 뭐 물론 그 중에서는 억울한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지지자들의 분노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해하고 받아내야 된다. 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당원 가입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위기 때마다 당을 지키고자 하는 신규 당원 가입자들이 아주 정복한 그런 역사를 지금 요즘 이 시점에서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하자 책임론 묻고 있는데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시는지요? 저는 어쨌거나 지금은 검찰 정권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친명 비명 이런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쟁 시에는 지금 검찰 정권과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 내부의 그런 이견을 절제하고 똘똘 뭉쳐서 죽기 살기로 이제 싸워야 되고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길이 좀 열릴 거라고 이제 봅니다. 네. 그런데 뭐 검찰이나 뭐 야당하고 여당하고 정부 여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 내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내용이 보여서 좀 걱정된다 이런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상민 의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의원님도 이상민 의원은 요즘은 별로 이야기 안 하고 요즘 별로 안 친합니다. 안 친해요? 옛날에 친했잖아요. 지금 생각이 틀리니까는. 아니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사랑하지 않거나 당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블랙홀이 되어 간다. 당장 재판 출석하고 계속 기소화 당하고 그래서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상민 의원한테는 뭐라고 해주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말고 대안이 있습니까? 이 정치나 선거에서 패배의 조건이 있어요. 네. 외부의 강한 적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수록 단결을 해야 되고 중진들이 솔선해서 당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좀 부족합니까? 사실은 중진들이 중진다운 역할을 하지 못한 시간이 꽤 좀 오래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다시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다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때도 부결될까요? 자신하십니까? 저는 뭐 체포동의안이 2차, 3차 또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 정권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법적인 태도를 위해서 모든 당력을 모아서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몇몇 분들, 많게는 전체 한 20% 되는 그런 분들의 좀 당원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주장하는 그런 생각, 그런 주장들은 유감이고 네. 절제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이 또 청구되면 이번에는 당론을 모으고 이번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다른 정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 그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마 이번에는 당론을 모으지 않고 자율투표로 맡기면은 이탈표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더 늘어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조속히 중앙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전당원 투표 결정을 내려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지도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개개인별로 목소리를 내고 그걸 가지고 비명과 친명 의원들 간의 전선으로 그 내부 싸움이 격화되는 이런 상황은 네.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되는 거죠. 의원님 스튜디오로 모셔가지고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더 물어볼 게 많은데요. 한국 오면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정순신 사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교육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거는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하명을 받은 듯 하고요. 검찰 패밀리의 제 식구들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난번 곽상도 아들의 50억 무죄에 이어서 이번 이 학폭 용어, 아빠 찬스까지 해서 MZ 세대의 분노가 아주 하늘을 찌르게 되는 그런 지금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몰랐다고 하고.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의 지금 심각성에 비추어서 예. 대통령이 책임지시고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서울대 그 입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을까. 그래서 서울대 측에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가 자료를 좀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인 의혹 사건이 된 만큼 네. 서울대가 자료 요청을 충실하게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청을 다 내주면 좋겠고 자료 요청을 거부를 하면은 다음 주에 제가 직접 서울대를 방문해서 자료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방송에서 한번 만나시죠. 그럼요. 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조심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